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강의를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겪고 있는 고민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에 대한 이야기, 즉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겠죠.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은 집입니다. 내가 사는 전셋집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최근 부동산이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세입자의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전셋집이 고민입니다. 남의 집에 돈을 주고 사는데 왜 전셋값이 이리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까요? 저도 젊은 시절 경매로 첫 주택을 사기 전 정말로 많은 주택을 찾아다니며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음에 드는 전셋집 찾기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갈 수 있는 집은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전셋집이 오르는 이유를 알아보죠. 당연히 전세 거래량 증가입니다. 특히 일거리가 많은 서울에는 더욱더 심하죠. 전세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더라도 전세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거래량 증가는 전세값 상승과 바로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값 상승의 두 번째 요인이기도 한 입주 대기자들 때문인데요. 보이는 입주 대기자들과 잠재적 입주 대기자들이 있는데 보이는 입주 대기자이든 잠재적 입주 대기자이든 이들 모두 매월 일정 금액에 지출되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또한 부동산 사이클에 의한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으로 인해 이제는 자가 마련보단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의 분양시장에서 청약 당첨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 점도 한몫합니다. 또한 부동산 폭등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규제 강화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양도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집을 안 팔고 거래를 안 하면 되고 보유세나 재산세를 강화하면 전월세 가격을 조정하면 됩니다. 특히 직장이 몰려있고 학군이나 학원가가 발달된 지역은 항상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전세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나란히 오르는 전세값으로 인해서 무리한 내 집 마련입니다. 지난 토요일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보니 현재 직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최소 6억 원대 이상의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출을 4억 원 이상 생각하며 이런 주택 구입 계획과 출산 계획이 맞물려져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삶 자체가 빡빡해질 겁니다. 아무리 연거래를 해서 대출을 줄이더라도 대출로 나가는 금액이 월 최소 150만 이상이며 여기에 갓난아기의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처음에 집을 구입할 때 매수 가격에 맞춰서 돈을 얼마나 융통할까에 대한 고민만 하는데 무리하게 받은 대출은 평생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내 집이 아니고 은행의 집이죠. 물론 집값이 내가 구입하고 나서 미친 듯이 오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주택 구입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집을 사고 부채를 졌다는 가정하에 부채 상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부채 상환을 꼭 이루기 위한 위기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현재 현금 흐름표로 갔을 경우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빚인 부채도 습관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고민인 줄이는 소비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지출을 안 할 수 없으니 더 싸게 사는 법을 찾아서 지출을 한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게 의류 구입으로 결혼 전 브랜드 중심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의류 구입으로 의류 비용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에 인테리어 비용 및 월세 비용이 안 나가고 점원이 없어서 인건비도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경로 대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제품이라도 왜 인터넷 쇼핑몰마다 조금씩 가격이 틀릴까요? 그 이유는 물건을 만든 제조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 스스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스라는 제도 때문에 각 인터넷 쇼핑몰마다 가격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사기 사는 지출 방법 이후에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데요. 많은 가정들이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지출 등을 줄입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으로 전화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의료실손보험이고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암내, 심장질환 등의 큰 질병에 대한 보장들이 두 번째 순서이며 이 부분이 채워지면 수술비라든지 나머지 질병, 상해 등의 보장으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미혼일 경우 소득의 3에서 4%, 기혼일 경우 보장성 보험료는 가계 총소득의 3에서 7%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보장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피하고 적립금을 없애서 순수 보장만 받고 납입기간 등을 조정해서 과도한 보험료로 지출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출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 결국에는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인 저축과 투자를 이야기하자면 이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은행의 이자가 국가의 경제건설분과 더불어 높은 금리 혜택이 있었기에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은행의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기에 우리는 대체 투자 상품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보편화된 상품이 적립식 펀드 상품입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라는 위험성이 따르고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눈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실천을 할 수 있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2배나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수익률 좋은 펀드를 콕 찍어 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펀드를 고르기 전 준비 운동을 하듯이 자기 자신이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하며 나의 계획에 맞게끔 시간을 분배해서 얼마의 금액을 투입하는 정식 형태로 투자를 해야지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본인의 투자 성향 확인이 가장 우선인데 투자 성향 확인을 통해 자기 성향에 맞는 펀드, 예를 들어서 안정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에 자산 배분을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포트폴리오 배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펀드 설정일이 최소 2-3년 이상인 펀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펀드가 처음으로 설정되면 과거 수익률도 또한 미래 수익률도 전혀 알 수 없기에 꾸준한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면 상담 직원의 권유나 추천에 따라 아무런 점검 없이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은행에서 판촉이나 프로모션으로 검증 안 된 펀드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펀드 설정일이 최소 2-3년 이상은 되어 꾸준한 성과를 냈던 펀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운용 자산 규모가 있는 꾸준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를 골라야 합니다. 펀드가 설정되면 그때부터 자금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한 반짝 빛났다가 쉽게 꺼지는 펀드들도 있기에 과거의 수익률을 꼭 참고하셔야 하며 운용 자금이 작을수록 이제 시작한 펀드로 향후 운용 성과를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과 펀드 보수가 낮은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펀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탁 보수이며 이는 신탁 보수는 나의 적립금에 쌓인 돈을 빼가기에 펀드 수익에 나쁜 영향으로 다가오기에 동일한 유형의 펀드라면 신탁 보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어떤 펀드는 자산운용사 계열 회사에서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펀드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동시에 판매한다는 것은
펀드를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전문가들에게 소위 될 것 같은 상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정시 펀드를 투자할 때에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인 포스증권의 어플을 깔아 접속하고 고수가 가입한 펀드 1회에서 5회 안의 상품을 1만원씩 매일 투자하면서 경험과 공부를 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